저희가 체중이 증가하게 되면 이 뼈랑 뼈 사이에 걸리는 압력이 증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스크의 변형이 잘 일어나는 거고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가 잘 생기게 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수유바른정형외과 대표원장 박원진입니다. 대표원장 이병구입니다. 오늘은 비만과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보통 비만을 얘기할 때 항상 체질량 지수를 얘기하잖아요. 체질량 지수가 40 이상일 때 과체중이나 정상 체중보다 여자에서는 4배, 남자에서는 4.8배 이상 관절염의 발생 확률이 높다고 최근 연구에서 보고된 바가 있는데요. 그 외에도 체질량 지수가 높거나 체중이 높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을까요? 체중이 많다는 거는 뼈라든지 근육이라든지 하는 일이 많다는 걸 의미합니다. 보통 체중을 0.5kg 정도 줄였을 때 무릎 관절에 있어서는 2배에서 4배 정도 로딩이 감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정보를 다 취합해 봤을 때 어느 정도 특히 관절에 있어서는 많은 부담을 지우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환자분이 몸무게가 1kg가 쭈시면 2kg 내지 4kg가 무릎이 일하는 양에서 빠져나가는 거겠네요? 네, 맞습니다. 무릎 같은 경우에는 고관절보다도 하중의 영향을 훨씬 더 많이 받기 때문에 하중이 늘어나면 연골 사이 간격이 좁아지려는 압박을 받게 되고 연골 사이에 있는 반달 연골 자체가 압력을 많이 받게 되면서 하중이 많이 가는 동작을 시행하거나 그런 자세를 하루 중에 많은 시간에 취하고 있게 되면 반달 연골판이라든지 연골 손상이 보다 쉽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사적인 부분에서도 무릎은 관절 밖에서 관절 안쪽으로 혈관이 들어가기 때문에 비만으로 인해서 혈류 순환 자체가 방해를 받게 되면 안쪽 노폐물들이 쉽게 제거되기가 어려워져서 관절염이 악화되거나 진행될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무릎 외에 허리에서는 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연구된 바는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추간판에 있어서는 높이를 감소시킨다는 연구도 있고요. 또 추간판의 감소와 더불어 후관절 쪽으로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고 연구된 바 있습니다. 특히 방금 말씀하신 추간판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은 요추 5번과 천추 1번 사이 추간판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고 최근에 보고가 됐더라고요. 요추 5번과 천추 1번은 허리 환자들이 흔하게 통증을 호소하는 위치로 만약에 체중 조절을 잘 못하시면 해당 부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허리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 체중 관리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추간판의 높이가 감소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추간판이라 함은 일명 디스크라고 많이 부르죠. 사람들이 디스크를 나쁜 걸로 오해하기 쉬운데요. 디스크는 사실 뼈랑 뼈 사이에 있는 쿠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체중이 증가하게 되면 이 뼈랑 뼈 사이에 걸리는 압력이 증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스크의 변형이 잘 일어나는 거고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가 잘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 연구에서는 무릎과 허리처럼 체중을 받치고 있는 관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손가락이라든지 어깨라든지 부위에도 관절염이 비만 환자에게서 더 많이 올 수 있다고 봤거든요. 체중 부하 외에도 몸의 대사작용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비만이라는 질환 자체가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사실은 몸의 부위나 특정 질환별로 내용이 조금 다를 수 있는데 대표적인 내용으로는 당뇨병에서 보듯이 당뇨는 혈관을 안 좋게 합니다. 비만 환자들은 보통은 당뇨가 동반되는 경우도 많고 당뇨가 동반되지 않더라도 혈류 자체가 좋지가 않기 때문에 큰 혈관이 있는 곳은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지만 미세한 혈관의 작용을 많이 받는 곳은 혈류 순환이 장애를 가지게 돼서 염증이 생길 확률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근골격계 질환 중에는 반드시 하중 부하가 많이 생기거나 과사용에 의해서 닳아서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해서 자기 몸을 적이라고 인식을 해서 공격을 하는 체계에 의해서 통증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대표적인 걸로는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자가 면역 질환에 의한 관절염이나 통증 같은 경우에는 비만이 동반이 되게 되면 통증이 악화가 되고 병의 진행을 악화시킨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사적인 측면에서 비만이 있게 되면 비체중 부하 관절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사적인 측면 말고 체중 부하적인 측면에서 체중을 감량을 하면 어떠한 원리로 통증이 좋아지고 염증이 개선이 되는지 설명을 한번 해주실 수 있어요? 관절염을 측정을 할 때는요, 환자의 증상 그리고 영상학적 척도로 진단을 합니다. 그 중에 영상학적 척도는 체중을 감량한다고 해서 결코 좋아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환자의 증상은 체중 감량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체중을 감량하게 되면 환자의 증상이 좋아지게 됩니다. 어떤 수술적 치료를 고려할 때는 환자의 증상 정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환자의 증상이 호전이 되기 때문에 수술적 치료 필요성이 많이 감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무릎이나 허리를 포함한 모든 관절염의 예방과 치료를 위해서는 체중 관리는 필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비만과 근골격계 질환의 연관성, 그리고 어떻게 악영향을 끼치는지, 또한 허리 통증 환자와 관절염 환자들이 허리 통증과 관절 통증을 이겨내기 위해서 얼마나 신경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느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